안녕하십니까. 수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3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 문화산업진흥센터 관련해서 배치계획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은 지금 문제풀이 내용인데요. 문제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와 산업진흥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합이라는 뜻인데요. 문화산업진흥센터를 계획하고자 한다. 계획 조건, 그 다음에 주변 현황. 주변 현황이 나오면 아무래도 현황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주변 현황 한번 그려보겠죠. 15m 도로, 그 다음에 이쪽은 무슨 몇 m 도로, 이쪽은 몇 m 도로. 여기에 주차장, 여기에 공원 있다. 위쪽으로 중공업지역, 버스 정거장 위치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전통 악기거리 어디에 있는지 요것들을 다시 한번 다이어그램화 해본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주진입이 어딜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 주진입까지 생각할 수는 없죠.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해 배치도를 작성해라. 그러면 연계라는 게 주체점 포인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 지역이 나왔어요. 중공업 지역이다. 그러면 지역 지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알아겠죠? 일사막가건이라는 일조권, 사선 제한, 막다른 도로, 가학전제, 그 다음에 건축선 제한, 요 5가지 검토를 해보는 건데요. 중공업 지역이니까 일조권 없고요. 사선 없고요.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있습니까? 없죠. 예. 그 다음에 가학전제. 가학전제는 4, 5, 6, 7m, 그 다음에 119도 이하로 만나야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도로가 없죠. 건축선 제한 있습니까? 예, 밑에 나와 있겠죠. 이제 이격거리 같은 것들 내용이 나와 있을 거라 판단 들고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없고 마지막 거 하나가 걸린다. 이거 부분 중요하다. 대지 면적 16,200평방미터고요. 150m 곱하기 108m 정도 되네요. 대지 면적 뭐 이거 건폐율 용적률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대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획 및 고려 사항 나와 있는데요. 계획 쪽 및 고려 사항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계획 조건이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나오겠다는 뜻입니다. 단지 내 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로가 6m고 보행로가 2m로 나와 있는데요. 자, 녹색으로 보이는 선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연계도를 표현한 것 뿐이니까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2m, 6m, 그 다음에 2m, 6m, 2m, 그 다음에 6m 따로, 2m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겠죠. 한쪽만 인도인 경우도 있고, 또 양쪽에 같이 인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생각을 그려본다, 다이어그램을 한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그림화한다라는 게 이제 배치 계획, 아니 건축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가로 세로 구분이 없는 7개 동입니다. 공연동, 운영지원동, 숙박동, 창작동, 전시동, 후생동, 업무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옆에 한번 그려봤어요. 자, 40에 40, 30에 20, 뭐 치수들 쭉 나와 있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시동하고 후생동 같은 크기네요. 요건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업무동 30, 20. 문화산업 관련 사무공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후생동은 뭐죠? 뭐 밥 먹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시동 작품 전시, 창작동 예술인의 창작 작업실이고, 숙박동은 공연 및 행사 관계자의 숙소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는 아니다. 여기 쓰는 사람들이 직접 머무는 곳이다라는 거죠. 운영지원동은 센터 운영 및 공연 지원이다. 그래서 공연 및 이제 행사를 어떻게 연계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제시어가 나왔다고 볼 수는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목적 행사 및 공연을 한다라는 내용이 한번 나와 있다라는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외부 시설 한번 볼까요? 자, 진입마당 가로가 10m로 돼 있어요. 아트 스트리트에 연결하라고 돼 있고요. 아트 스트리트는 연결 포인트 한번 그려봤고요. 가급적이면 공간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물은 네모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중앙장 1000평방미터면 35에 35, 30에 32 정도 되겠죠. 아트 스트리트 가로가 40,
세로가 10m다. 앞에서 가로 세로가 진입마당과 중앙광장 연결한다는 뜻인데요. 중앙광장 진입마당 한번 위쪽으로 가서 볼까요? 그랬더니 위쪽하고 아래쪽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중앙광장은 공연동하고 연결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중앙광장하고 공연동하고 연결되니까 선을 한번 쭉 그어봤어요. 연필로 그었죠? 그 다음에 휴게마당. 휴게마당은 400평방미터니까 뭐 20에 20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업무동과 운영지원동 이용자의 사용을 고려한다 하면 휴게마당은 업무동하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동하고 연결이 된다. 같이 붙어 있구나. 요거 한번 화살표 그려봤습니다. 생태정원. 생태정원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로 세로 나와 있고요. 숙박동과 근린공원에 연계된다 라고 나와 있죠. 생태정원이 이렇게 있으면 숙박동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세 군데 대안이 있는데 일단은 주체점 포인트는 아니라고 보여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4번 항목 잠깐 옆에 보니까 또 두 번 언급을 했어요. 두 번 강조했다? 그러면 주체점 포인트다. 근린공원과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라면 연결해라, 붙여라. 이것도 주체점 포인트다. 그러면 화살표로 최소한 표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중요하다.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볼까요? 자, 주차장이 이제 주체점 포인트인데 여러분 이제 풀어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지를 이용할 때는 항상 연필로 풀고요. 복습은 색깔을 넣는 플러스펜이나 볼펜을 활용하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주차장 3개 있네요. A, B, C. 자, 35대, 6대, 그 다음에 6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주차장 A는 업무지원동과 공연동, 자연주차장 2대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밑으로 라인으로 쭉 그어봤더니 연결되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아까 녹색 선이 이겁니다. 자, 장애주차 한 대 포함하는 주차장 B. 그 다음에 업무동 후생동도 한번 연결해 봤죠? 업무동 후생동 쭉 B, 쭉 B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묶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 보이죠? 예, 주차장 C는 이쪽으로 묶였어요. 창작동하고 전시동하고 묶이니까요. 창작동, 전시동. 그 다음에 장애주차는 한 대. 그러면 뭐 장애주차가 채점하겠다는 뜻이죠. 뭐 2대, 한 대, 한 대 이렇게 써져 있다는 뜻은 누락하면 점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가점 사항이다. 자, 도면에 꼭 그려야 되는 사항이죠. 네, 3m씩 이어가는 선 현황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그러니까 차량 주입구는 10m 도로에서 한계에서 계획한다. 그러면 차는 오른쪽에서 들어온다. 네, 거기에 주차장이 있을 것 같네요. 세 가지 대안이 있죠. 위, 중간, 아래.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올까요? 궁금해 보죠. 10m 이격거리 나와 있고요. 그림 그려보았습니다. 건축물 둘레에서 2m 이상의 보행로를 계획한다. 그러면 같이 움직인다. 건물 옆에 2m씩 있어서 움직인다. 같이 움직인다. 그렇죠. 건물이 그려지면 사면에 2m 보행로가 같이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진입마당은 전통 악기거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계획하라는 뜻이고요. 진입마당 있으면 아트, 아까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위치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진입마당이 아예. 그러면 전통 악기거리의 연속성이면 아까 2m, 2m 이거는 뭐 있던 선이니까 한번 연결해 봤어요. 그 다음에 진입마당과 중앙광장은 아트 스트리트를 통해 연결되도록 한다. 이 말 아까도 나와 있던 말이죠. 앞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 강조했죠. 두 번 썼단 말은 뭐예요?
주체점 포인트다. 별표 한 번씩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공연동은 차량 출입구와 인접하여 배치하며 중앙광장과 연결한다. 이 말들은 공연동이 차량 출입구와 연계된다라는 뜻이었으면, 공연동이 이쪽에 있으면 차량 출입구와 연계해라 그러면 인접해서 배치하고 중앙광장과 연결해라 그러면 공연동 주변에 중앙광장이 있는 거죠. 공연동 주변에 중앙광장이 있으면서 같이 써져 있는데 또 썼다 그러면 두 번 말한 건 별표다. 그러면 이것도 주체점 포인트다. 업무동 얘기죠. 자, 업무동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사이트 내에서 왼쪽 상단에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요. 정치동과 후세동 사이에 아트 스트리트를 배치하고 별도의 보행로를 계획하지 않는다. 붙었다라는 뜻이죠. 아트 스트리트가 있는데 위가 전시동일까 아래가 전시동일까 궁금한데, 업무동과 후생동이 주차장 B로 연계되기 때문에 후생동이 위로 가고요. 전시동이 아래로 갈 것 같아요. 자, 이런 대안이 있고 이거는 대안이 없다. 이 대안은 아니다. 두 가지 대안 중에 하나씩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결정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아케이트는 어떤 모양이죠? 자, 문제지 뒤쪽 두 번째 페이지 봤더니 어떻게 표현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왔어요. 업무동과 후생동은 인접하여 배치하고 2층에 연결 통로 너비 4m 이상, 창작동과 전시동 또 너비 4m. 이거 붙어 있다는 뜻이죠. 업무동, 후생동 붙어 있고 창작동과 전시동 붙어 있고, 그러면 전시동 옆에 창작동 있다는 뜻이죠. 밑에 있을까요? 옆에 있을까요? 자,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숙박동 향과 조망. 자, 향과 조망 뭔 뜻이죠? 향이란 뜻은 동서로 길게, 그 다음에 남향의 채광을 확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위 표시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동서로 길게 배치하는 것들, 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치하라는 뜻이다. 생태적으로는 근린공간과 연결되어 배치한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두 번 말했다. 그래서 화살표 표시하라 이런 뜻이다.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운더리가 나와 있는데요. 주차는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인데 공연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아래쪽에 숙박하고 생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죠? 진입광장이 있죠. 그러면 이 진입마당은 이쪽에 있는 게 주차장 B고요. 그 다음에 업무동과 후생동하고 연결돼요. 업무동은 무조건 버스 정거장하고 연결이 되니까요. 후생동 스트리트하고 전시동 밑에 뭐가 창작동이 있어요. 왜? 4m 연결되라는 뜻이니까. 자,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대안은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광장이 가운데 있네요. 아케이드 통해서 공연동하고 연결되니까요. 그러면 주차장 어디 있을까요? 위가 맞겠죠. 가운데는 아니고 아래도 힘들고요. 위쪽에 있고요. 근데 이 메인 주차장은 공연동과 또 뭐 운영지원 이쪽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운영지원이 쓴다고 했으니까, 자, 휴게마당은 어디 있을까요? 휴게동은 업무동하고 운영지원동 사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휴게마당이에요. 휴게마당. 예, 그래서 대략적인 바운더리 나왔죠. 위치의 영역성 확보한다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을 거는 배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 다이아그램화해라. 즉 텍스트를, 즉 글을 그림화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성을 검토해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핑해라. 유사한 거, 뭉쳐라는 것들, 묶여져 있는 것들을 묶어라. 그리고 도면에 표시를 해라. 문제지를 표시해라. 문제지를 잘 활용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색깔 다르게 할 필요가 있죠. 뭐 동선 연결은 녹색,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빨간색,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은 뭐 이격거리, 뭐 녹색선은 뭐 이런 식으로 색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서 복습을 해면요. 나중에 복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복습이 펜을 쓰면 나중에 펜 안 써도 연필만 써도 눈에 탁탁탁 보여요. 그런 이제 경지에 올라가서 하게 됩니다. 자, 도면 작성 기준 나오죠? 도면 작성 기준은 메인 표기 사항이죠. 시설명 크기, 이격거리 표기하라는 거. 이격거리 누락되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는 거 중요해요. 자, 여기 몇 메타 몇 메타, 그 다음에 몇 메타 이격해라. 10m 이상 이격하라 했죠. 시설명 이격거리 다 표시해야 되고요. 자, 이격거리 안 쓰면 감점이란 뜻이죠. 도면 작성 기준은요, 주체점 포인트예요. 빠뜨리면 뭐 40점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65에 40%면 얼마입니까? 뭐 26점이네요. 주요 도면 표기는 복이 따른다. 이거 뭐 누락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개. 이거 표시 안 하면 꽈락이다. 예. 뭐 40% 이하로 꽈락이다. 합격해서 뭐 아케이트 다 표시하고 폭 2m. 그래서 전시동 후생동에 들어가는 거고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거 복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해치할 시간이 없으면 손으로 프리핸드로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점 65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면 작성 기준을 누락했다. 근데 유의사항을 누락했다. 그러면 놓쳤다. 그러면 뭐 아예 점수는 제가 봤을 때는 25점 이하, 40% 이하의 득점으로밖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60% 득점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앞에 게 다 맞췄다 해도요. 뭐 메타 틀렸다. 뭐 그러면 뭐 채점 대상에서 제외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면 작성 기준하고 보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대지 현황도 축척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냥 스케치 해본 거예요. 그래서 향 일단 한번 봤고요. 트레이싱지 사용하는 게 필수죠. 여기다 막 그렸다가 나중에 뭐 지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구 검토를 해봤는데요. 대안 1, 대안 2, 대안 3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대안 3은 이거 좀 생태하고 숙박이 들어가니까 이쪽에다가 생태 숙박 쪽으로 주차장 메인이 올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3번은 아닌 것 같고 1번일 것 같은데 뭐 2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감점은 아니죠. 35대 주차장이 이제 있으니까 이쪽으로 1번 쪽으로 들어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뭐 2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죠. 뭐 차량 진출 입구가. 근데 뭐 가산점에 해당되는 거지 당락의 결정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고 65점 배점에서 뭐 한 80% 득점이냐 아니면 60% 득점이냐 아니면 70% 득점이냐 여기서 만약에 어디 득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냐 그래요. 제 생각에는 80% 득점 안에 들어가려면 뭐 당락의 결정사항은 아닌 거라고 보여줍니다. 예. 하지만 그래도 주차장 A가 이쪽에 있으면 차량 진출 입구는 1번이 맞죠. 예. 그거는 뭐 합리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입 마당에 이제 딱 세워서 들어가줘요. 가로 세로 주어졌으니까 아트 스트리트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후생동, 그 다음에 전시동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창작동 밑에 있고요. 업무동 위에 있고요. 그래서 4m짜리 보행 통로로 업무동은 지금 뭐 버스 정거장하고 연계되니까요.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중앙장 여기쯤 있는 것 같고요. 크기는 모르겠어요. 스케일이 없어서.
자, 여기서 이제 창작동이 이제 사이즈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밑에 있을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영역성만 검토하는 겁니다. 어디쯤에 있어라, 왼쪽에 있어라, 오른쪽에 있어라. 자, 공연동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숙박하고 생태는 이쪽 언저리에 있을 것이다. 주차장은 이쪽에 있을 것이다. 주차장 A가 여기 있으면 운영지원동하고 공연동이 연계되니까 같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이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주차장 B, 업무동하고 그 다음에 누가 쓰죠? 호생동이 같이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주차장 C는 돌아가서 전시동하고 그 다음에 창작동 요 두 개가 쓴다고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주차장 A, B, C의 위치를 대충 잡아봤어요. 뭐 사이즈대로 그려봐야겠죠. 그 다음에 연계되는 동선은 확보를 하고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3m 이격거리 정확하게 표시하는 거. 선부터 그어놓고 표시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장 중요한 거다. 예. 시설물 이격거리와 건축물 이격거리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검토하는 거 포인트대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연계 말씀드렸죠. 근린공원하고 생태 연계된다고 했고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숙박이 왼쪽일까요? 뭐 생태가 왼쪽일까요? 뭐 이거는 득점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향도 좋고 조망도 좋고 그러니까. 근데 숙박동이 오른쪽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연계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같이 검토하고 뭉쳐 다니는 거지 그냥 대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 딱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성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 배열을 스케일에 맞춰서 하는 거죠. 트레싱지를 놓고 위치 찍어가면서 스케일 사이즈 찍어가면서 검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 주변에 2m의 보도가 지나간다는 사실, 같이 움직이면서 그려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역거리는 몇 메타 띄어라? 10m 이상 띄어라.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검토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서 하나하나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시 봐야 되는 거 답안지. 답안지 너무 여기에 틀렸다 그러면 내가 감점이 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요. 감점이냐 가점이냐 확인하는 거 3m, 2m 이거 뭐 필수죠. 그 다음에 보도가 바깥쪽으로 싹 돌아간다는 거 이건 버스 정거장에 있으니까 업무동 위치 정확하게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 거 뭐예요? 운영지원동 30에 20 적었고요. 자, 이격거리 정확하게 적어줬어야 되겠죠. 자, 휴게마당 400평방미터니까 뭐 20에 2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양쪽이 다 20, 20이니까. 예. 자, 휴게마당은 보도가 겹치나요? 안 겹치죠? 예, 그래서 안 겹친다고 적어놨습니다. 주차장 B는 장애인차 포함해서 6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H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죠. 네, 6대까지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횡단보도를 가렸을 때 감점, 횡단보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 횡단보도 그렸다고 해서 뭐 가산점 정도지 당락의 결정사항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 보도가 있는 게 맞습니까? 이쪽에 보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면 중앙광장 쪽에 보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중요한 거. 자, 건물 주변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필요하면 그려주고요. 근데 뭐 당락의 결정사항은 아니다. 중앙광장 연결 통로 누락은 당연히 뭐 구성 요소가 누락되는 거니까 당락의 결정사항이 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후생동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 사이즈, 그 다음에 동 이름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아케이트 표시해주고. 그건 보기 사항이니까요. 가장 중요하죠. 아트리스트 표시해주고요. 가로, 세로 표시해주고, 이격거리 표시해주고. 중요하죠? 지인마당 사이즈 적어주고요. 연결 통로. 업무동 연결 통로 어떡합니까? 바로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연결해 주는 게 맞죠. 근데 뭐 고득점 사항이지 이것도 당나하고 결정되는 건 아니다. 자, 중앙광장, 아트리스트 스트리트, 뭐 이건 표시 안 돼 있으니까 보도 돌린 것 같아요. 뭐 보도광장 개념이란 특별한 명칭이 없으니까 횡단보도, 전시동,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격거리 확보해주고 창작동이 좀 커요. 50, 18 건물 사이즈 적어줘야 되겠고요. 자, 이쪽 치수도 좀 적어주면 좋겠죠. 근데 뭐 위에서 다 적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해도 돼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보도 표시해 주는 거 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생태정원이 있어요. 생태정원. 그 다음에 이제 숙박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태정원은 32에 16 주변에 2m 보도 필요 없죠. 보도 안 그려놨어요. 그래서 바로 붙였어요. 예. 그 다음에 연계 표시 꼭 해주시고요. 숙박동하고 생태정원을 바꾸면 어떡할까요? 바꿔도 상관없죠. 뭐 특별하게 명시된 게 없어요. 생태정원을 어디로 놔라. 뭐 답이 틀렸다? 당락에 결정된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용 봐도 앞에서 이제 문제 조건 사항에서 생태정원에 대한 내용이 숙박동원과 근린공원을 연계한다는 말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생태정원이 창작동과 연계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자, 창작동은 뭐 창작 작업실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태정원하고 뭐 연계해라 어쩌라 이런 말 없거든요. 뭐 합리적으로 계획의 합리성을 따졌을 때 숙박동이 좀 프라이버시를 감안한다면 오른쪽으로 오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른쪽에 놓은 건데 이건 당락하고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14번 항목 보시면 이제 생태정원하고 연계된다. 숙박동은 13번 항목에 있죠. 향과 조망 고려해라. 그러니까 뭐 창작동과 생태정원을 연계하라는 문제 조건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두 개는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좌우로 뭐 이동시켜도 상관없다. 뭐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틀렸다? 이건 아니에요. 예, 내용이 없을 때는 그냥 그려라. 무조건 그려라. 빨리 그려라. 뭐 고민하지 마라.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지. 자, 뭐 그렇죠. 이건 프라이버시죠. 뭐 합리적이다. 프라이버시 차원이다. 이런 거지. 수목을 넣는다고 해서 감점 있습니까? 가점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뭐 고득점을 위한 테크닉이지 이게 뭐 당락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예. 65점 득점에서 제가 봤을 때 60% 이상 득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몇 점입니까? 35점 이상? 뭐 그 정도? 40점? 이 정도 득점만 하면 이제 합격선이죠. 다른 과목에서 뭐 20점만 맞으면 되니까. 반점만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 40점 이상만 득점하면 이거는 뭐 득점 사항에서 뭐 갑자기 저기 점수가 바뀐다. 예, 이격거리 누락이 더 큰 실수지. 저거는 뭐 상관없다. 이격거리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었다. 근데 건물에 건물 사이 거리가 9m다. 그러면 적을 때는 그냥 10m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가 스케일 찍어가면서 채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차량 진출 입구. 이거 화살표 누락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뭐 앞에 주진입 표시 이거 해놓긴 했는데 주진입 하라 마라 없었죠. 그래서 주진입을 뭐 가운데로 할지 교차로에서 할지 이거는 뭐 상관없는데 뭐 저라면 어디다 했겠다. 뭐 이건 주진입 폭이 뭐 어떻게 됐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판단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답안지 작성 요령 뭐 문제되는 부분 몇 가지 체크를 해봤어요. 자, 문제되는 부분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격선이에요. 가장 먼저 표시해야 되는 거. 빨간색으로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트레이싱 놓고 그릴 때 색깔을 딱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그려버려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들이 배치되면 2m 가선으로 이제 보도 그려주는 거. 건물 주변에 보도가 있고 없고 이거 좀 크죠? 예, 커요. 그 다음에 건물 간의 이격거리 정확하게 써주는 거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채점 포인트예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이런 동선 연계 이거 뭐 주차장 B, A, C 뭐 이거 A, B, C 이거 표시 정확하게 적어져 있는지 이게 주채점 포인트입니다. 저라도 채점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생태 정원이 숙박동 가지고 채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채점해야 되는 건 업무동하고 진입마당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부터 채점을 하겠죠. 이쪽 부분부터 채점을 하면 여기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저거 틀리면 과락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면 작성 요령에서 기본적인 것들 하되 저 정도는 이제 넘어서야 60% 이상 득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예 채점에서 제외돼 버릴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 말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교차 지원하면서 별표를 좀 줬던 거 이런 것들은 꼭 빠지지 않고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건축사 시험을 보면요, 배치 계획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한 거를 뭐 분석 전형을 먼저 풀 거냐 아니면 배치 계획을 먼저 푸느냐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분석 전형을 먼저 풀고 이제 배치 계획을 푼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뭐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 거냐 확실한 득점을 먼저 풀 거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여. 예, 뭐 본인이 그 개인의 취향이죠. 그건 좀 다를 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학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의고사 보실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더 합리적이죠. 예, 그리고 미완성도면은 채점에서 아예 제외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도면은 다 그려놔야 득점에 들어간다. 그래서 채점 대상에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30% 득점을 하든지 40% 득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 과제에서 어느 정도 득점이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과제에서 일단 도면이 완성도 있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나무 그리다가 시간 뺏기면 안 되는 거고요. 65점 득점에 40% 이상 득점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 60% 이상 득점 가야죠. 배치 계획이면. 그러면 최소한 30 한 후반대 뭐 30 한 8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40 한 5점, 38, 45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그래야 분석 조닝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15점을 맞으면 합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분석 조닝에서 기본 점수 맞기는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선만 그려도 득점을 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건 수험생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1교시 시험 전략은 시간을 아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양한 필기 도구들이 있죠. 뭐 점선 빨리 그리는 법,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빨리 그리는 법, 프리핸드로 하는 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걷는 것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면 안 되고요.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그려나가는 훈련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푸는 시간과 그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 자, 복습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됩니다. 문제 푸는 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끝나요. 하지만 복습하는 시간은요, 3시간에서 4시간 걸릴 때고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어쩔 때는 이틀 이상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복습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줄여놔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학습,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꼭꼭 찾아보면서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연계가 되는 것과 누락되는 것들, 그것들을 어떤 전략으로 빠져나가야 되는지, 문제지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한눈에 보이게 다이어그램화 하는 거, 그 다음에 뭉쳐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연계돼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나온 말들에 대한 별표들,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 문제 주체점 포인트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배치계획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송 건축의 이병강 건축사였습니다.